평택시 저번 영상에 이어서 권역별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평택 도시개발계획상 두 권역으로 나뉩니다. 동부권역과 서부권역. 동부권역은 행정과 문화 중심의 도시개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서부권역은 물류 관광 중심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동부권역은 평택시청과 대학교 등이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행정과 문화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권 지리지형적 특징을 보자면 수심이 얕은 서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선적과 하적 작업이 가능한 평택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장점 때문에 이러한 개발 계획을 잡혔을 것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동부권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매우 칭찬합니다. 교통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망 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KTX, SRT와 수도권을 관통하는 GTX 노선, 단거리 교통망인 버스와 택시 교통 인프라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M5438 6600번 버스가 대표적이고 천원택시라고 불리는 곳이 있대요. 하루 편도 2번 이용할 수 있고 1회 이용할 때 1000원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서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토지가 넓으니까 대상 마을의 주민들이 코를 부르고 주요 거점 행정도시라든가 정통시장이라든가 터미널, 전철역 이런 데 오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천원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외지는 사용 못하겠죠. 전철은 수도권 최장길이 1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수원발 KTX, SRT는 지제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택을 소개하는데 뭐니 해도 삼성이 들어와 있다는 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리적 교통망의 영향을 받아 2014년 삼성그룹의 눈에 들어온 고덕지구는 2015년 5월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지기지를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택 캠퍼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삼성그룹은 꾸준한 자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약 170조 가량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6공장까지 라인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 전쟁기지라고 자부할 만하겠죠. 이거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K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조를 정부에서도 K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 중심이 평택입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만들어진 반도체들은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동부권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 캠퍼스의 최단 인접 지역을 살펴보자고 하면 국리, 방춘리, 고덕동, 자교리, 두릉리, 장당동, 가재동, 장안동, 모곡동, 도일동, 슬기동 등등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원주민이 외지인들에게 투자 1순위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들어와라는 것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기업 오브 탑 기업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국내 매출의 20%, 수출 18%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평택에 주목하고 투자했다는 것은 우리도 평택을 주목하고 투자처로 알아봐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발맞춰서 조그만 신도시가 하나 계획 중입니다. 원래는 한 10년 정도 답보 상태였었던 브레인시티라고 한 산업단지 기반으로 평택의 신도시이죠. 신도시 안에는 아주대학교 병원이 확정되어 있고 카이스트 대학교가 유치 확정됐습니다. 카이스트 기반의 삼성전자와 산학공동연구센터까지 확정이 있고 위 시설들이 입점 확정된 것으로 유추해보면 고액 연봉자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평택에 삼성 캠퍼스가 들어온 후 10년 이상 표류 중이던 평택 브레인시티가 착공을 하고요. 올 12월부터는 아마 아파트 청약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카이스트 대학 또한 평택의 새로운 둥지를 틀 계획이고요. 대기업에서 카이스트 출신들이 인재들을 특별관리한다는 얘기 많이들 알고 계시죠? 특별관리되고 있는 고액 연봉자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얘기는 주거지도 넓고 시설 좋고 이런 고급화 트렌드로 바뀔 거고요.
고급화 인력이 왔으니까 뭐 맨날 김밥만 먹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상업시설 또한 조금 고급화 전략이 되고요. 또 주거지가 고급화가 된다는 것은 그 옆에 학군도 편의시설 또한 또 서비스 또한 고급화 전략, 고급화 트렌드로 바뀐다는 거죠. 브레인시티와 삼성전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북권역의 풍부한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고덕산업단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캠퍼스가 들어가 있고요. 유창산업단지, 그리고 진역 인근에 있는 진이산업단지 1, 2, 3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LG 디지털파크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7개 지방산업단지도 있고, 평택 지방산업단지도 있고, 송탄 지방산업단지, 장당 지방산업단지, 축팔 지방산업단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 또한 큰 일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들이 있으면 상권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생필품, 공구, 각종 기계 등등 원활한 산업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시설 및 물류 유통이 동반선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간접적인 고용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상업시설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회식을 한다든가 노래방을 가야 되고 호프도 치맥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미용도 있고 뭐 네일 아트도 있고 이처럼 일자리가 많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도시들을 자급자족형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평택만 이러냐? 아닙니다.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이천 청주 SK 하이닉스 화주 LCD 단지가 있고요. 울산 현대자동차, 미포조선 등 미국으로 가면 뭐 실리콘밸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수많은 도시와 기업들이 성장하고 공생하고 있는 자급자족형 도시의 발전을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부동산 선순환이 되고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도시들을 주목하고 투자의 안목을 키워나가신다라고 하면 우리 복주남 시청자 여러분들 불이익 탈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곧 주변 상권이고 상권은 곧 교통 발달로 이루어집니다. 댓글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지역 리뷰만 하지 말고 거래 내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도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삼성 캠퍼스와 브레인시티 이런 것들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가 제일 각광을 받을까 이렇게 지도를 좀 봤더니 우측으로는 삼성 캠퍼스, 우측으로는 브레인시티 그 사이에 모곡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모곡동 현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모곡동 A번지인데 2016년 9월 11일 거래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모곡동 A번지이고 면적은 264제곱평방미터, 약 80평이고요. 지목은 답이에요. 현재 지금 논으로 이행되고 있고요. 2016년 9월 11일 매매됐었던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평당 금액은 315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 삼성 캠퍼스가 들어오고 그 후로 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고요. 이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삼성 캠퍼스부터 수차라고 이렇게 했었죠. 이제 좀 더 동북권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더 집중을 하고 보실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북권역이 장점이 많은 지역인 만큼 사실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많이 형성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9월 달에 거래됐을 때 315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 인근에 있는 모곡동에 있는 현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게 되면 500에서 한 600 정도 호가를 하고 있고 거래도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입장벽이 높다 이렇게 좀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그런 곳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평택에 소액으로 투자는 못하겠네요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동북권역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낮은 서북권역 성공 투자 리뷰를 기대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매우 칭찬합니다. 복주남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